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이상철 위원장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자리가 모자라서 뒤에 서 계신 분들도 있는데 뭐 저도 같이 서서 앞으로 한 시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지금 긴급 시국 강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긴급한 사안이 많습니다. 지난 한 열흘 동안 많은 분들이 아마 상당히 우울하셨을 것이고 화도 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많이 가졌었을 것 같습니다. 내후외환이란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후외환. 안에서도 걱정이고 바깥에서도 걱정인데 다만 여기 계신 분들처럼 그래도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양아치처럼 깡패처럼 깽판처럼 깽판꾼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것 같으나 사실은 한국은 아직도 나쁜 사람들보다는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좋은 사람들을 보호를 해주고 좋은 사람들이 용기를 갖도록 해주고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도록 해줘야 될 책임을 가진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좌파들, 깽판꾼들한테 굴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더 아마 기가 막히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장면이 지난 금요일 날 바로 연결식에서 대통령이 모욕을 당하는 그런 사태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북한에서 장난치고 있는 핵 문제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산가족이 생긴 것은 잘 아시다시피 1.4 후퇴 때 70~80% 이산가족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38선이 아직도 느슨할 때 올라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잘 알고 핍박을 받은 분이 남한에 오셔가지고 남한 사람들한테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는 남한 사람들한테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가르쳐주고 각성시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그분을 뒷받침해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월남자, 더 말하면 탈북자인데 탈북자가 제1세대는 요새 탈북자를 제2세대라고 본다면 바로 38선이 있을 때 넘어온 제1세대 탈북자들이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1.4 후퇴는 중공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발생한 유엔군의 총퇴각 과정에서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내년이 6.25 60주년입니다. 저는 내년이 6.25 60주년이라는 이 중요한 의미를 앞으로 적어도 1년 이상 우리 국민 전부 다가 가슴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25 60주년 행사를 통해서 뭘 할 거냐, 뭘 할 거냐에 대해서 6.25 60주년은 두 분 오지 않습니다. 또 6.25 60주년 행사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자랑스러운 행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6.25에 참전해서 피를 흘리신 분들이 한국군은 군대를 치면 한국군은 한 15만 명이 전사를 했고 미군은 5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군인만 20만, 참전 16개국이 있습니다. 저는 내년 6월 25일 날은 참전 16개국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휴전선에서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당당하게 세계를 향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았고 이렇게 번영을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반드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서 여러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다짐도 하고 일종의 성공의 보고대회를 하는 해가 내년에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6.25를 겪으신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기를 쓰는 겁니다. 수기. 지금 6.25를 경험하신 분들이 전 인구의 10%도 안 됩니다. 이 6.25를 기억하는 분들이 살아계실 동안에 수기를 써서 그것을 출판도 좋고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 남겨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가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노트에다가 자기가 겪은 유교에 대해서 쓰고 또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붙여가지고 이것을 인쇄를 하든지 아니면 프린트를 많이 해가지고 손자 손녀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역사를 지켜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4.5태 때 이런 일을 생각을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감사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운명이 한 외국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지옥에 갔다가 다시 살아왔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의 운명이 당시에 3천만 우리 한국 국민들의 운명이 외국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날 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트루만 대통령이죠. 해리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1950년 6월 24일 날 24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저녁 한 9시쯤 트루만 대통령은 자기 고향인 미조리주 인디펜던스라는 시골에 가서 잠자리에 들려고 했습니다. 이내 지선 국무장관이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무초대사로부터 긴급한 보고가 왔는데 공산군이 남침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때 전화를 받은 트루만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식들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자식들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그 말을 하는데 10초 걸렸다고 그래요. 그 10초 사이에 한국은 지옥에 갔다가 살아났어요. 트루만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문제가 참 심각한데 우리 군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니까 좀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은 한국은 끝났습니다. 당시에 미국 군부는 한국은 지킬 필요가 없다. 지키는 것도 불가능하다. 소련에다가 중국까지 그 1년 전에 재파가 돼 공산화가 됐으니까 무슨 수로 이 반토막, 한반도의 반토막을 지킬 수 있느냐. 우리는 알루시안 열도, 일본, 필리핀 요선만 지키면 된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김내치선의 기자회견이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은 남침에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모험을 했는데 트루만 대통령은 군부의 그런 의견을 다 묵살해버리고 즉시 참전을 결정을 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을 살렸어요. 오늘날 트루만 대통령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트루만 대통령을 기념하는 무슨 동상이라도 하나 있습니까? 거리가 하나 있습니까? 이름에. 트루만 대통령은 2번 한국을 살렸습니다. 메가드의 성공적인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서 북진을 했습니다. 메가드 정부는 오판을 했습니다. 중공군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중공군이 개입을 하더라도 폭격으로서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라고 오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이 30만, 40만 단위로 개입을 하니까 메가드 사령관은 총퇴각을 명령을 했습니다. 미국 전쟁 사상 가장 긴 퇴각을 수원까지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남한에 오시게 된 거죠. 그때 메가드는 트루만 대통령한테 원자폭탄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원자폭탄을 쓰면 스탈린 참전하니까 3차 세계대전으로 간다. 그것은 안 된다. 다시 메가드 사령관이 만약 원자폭탄을 쓰지 못하도록 하면 차라리 한국에서 철군해가지고 일본을 지키는 쪽으로 가자. 한국을 포기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영국 사람들도 몰려와가지고 트루만 대통령한테 한국을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여기 미군이 집중해 있는 사이에 유럽에서 소련군이 쳐들어오면은 유럽이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빨리 여기서 손을 떼고 유럽을 지켜달라는 뜻에서 영국이 그렇게 쫄았습니다. 이때 트루만 대통령이 결단을 합니다. 애틀리 노동당 당수 출신의 영국 수상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 우리가 철군하면은 한국에서 우리와 같이 싸우던 사람들은 다 죽는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친구가 어려울 때 포기하는 나라가 아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정상회담 기록으로 딱 남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트루만 대통령 2번 한국을 살린 사람입니다. 2번 한국을 살렸습니다. 물론 메가드 사령관이 위대한 상륙작전을 했고 또 결정적인 오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을 진 사람이 당시에 군 통수권자인 트루만 대통령이었다 하는 점을 뭐 새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한반도의 상황이
한국에서 보면 내후 외환인데 이걸 위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위기는 한자로 쓰면은 위험과 기회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